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사전 혁파론자의 토지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회가 아니라 이제 인문 예술이에요. 자, 주제는 이제 고려 말 토지 제도에 대한 문제 의식과 과전법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고려 말 토지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이제 고려의 토지 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제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고려의 토지 제도는,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나오는 이 부분이 이제 제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재 파악을 잘 하시고요. 신라의 국가 권력이, 신라에서 고려로 가는 거니까, 붕괴된다는 거는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무너지고 깨어진다. 그렇죠? 예. 그 가운데 등장한 것이 누구냐면 이제 지방 호족들입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 이제 들어봤을 텐데요. 이 호족들, 이 사람들이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농민, 그렇죠? 농민에 대한 지배를 국가의 법적 형식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립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고려가 통일을 해가지고 지방 호족들의 이제 힘으로 이제 세운 나라가 이제 고려지 않습니까? 얘네들의 땅이 있을 거고 또 농민을 또 피지배층인 이 농민을 또 지배해야 되는데 국가의 법적 형식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토지 제도를 정비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고려의 토지 제도인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전식과라는 겁니다. 사실 전식과 여기에서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설명하기 편하기 위해서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식과라는 이러한 토지 제도를 이제 성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려 왕조는 지방 호족들을 국가의 관리로 등용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이들에게 또 관직을 줘야 되잖아요. 또 돈을 줘야 되잖아요. 녹봉을, 그렇죠? 그래서 그 대가로 토지에서 얻어지는 소출이라는 건 생산량입니다. 이 곡식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생산량, 그러니까 논밭에서 나는 이 곡식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수조권입니다.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역사 시간에도 아마 선생님이 강조했을 거예요. 수조권은 소유권이 아니라 단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다. 땅은 자기 게 아니라 세금을 대신 걷어서 자기가 갖는, 그렇죠? 이러한 권리를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려 왕조는 지방 호족들을 국가의 관리로 등용하게 되고 녹봉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호족들에게 이제 관직을 수행하는 대가로 수조권을 줬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수조권은 토지의 소유권이 아닙니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벼슬아치가 나라에서 부여받은 조세받을 권리가 바로 이 수조권이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지방 호족들의 토지와 농민에 대한 영향력을 국가의 법적 형식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이 수조권 제도가 성립이 됐다, 시행이 됐다. 이것까지 기억하시면 완벽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조권이 부여된 토지는 귀족이나 관리의 사전으로 분류되었다. 그렇죠? 개인적인 공전이 아니라 사전으로 이제 분류가 됐네요. 그렇죠? 그러나 정치 혼란, 전쟁, 그렇죠? 정치적으로 혼란, 몽골이 이제 침입했어요. 그러면서 이 토지 제도는 점차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토지 제도의 붕괴 원인은 바로 정치적 혼란과 함께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사전을 부여받은 귀족이나 관리, 사전으로 분류받았죠. 국가에서 부여한 이 수조권의 권한을 넘었습니다. 권한을 초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지 자체를 매매했다. 이 말의 의미는요. 토지 자체를 매매했다는 얘기는 매매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수조권은. 소유권처럼 마음대로 이제 어떻습니까? 권리를 남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불법이죠, 불법. 그래서 관직에서 물러난 퇴직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반납지 않고 세습했다. 세습을 했다는 얘기는 욕심이 많네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세습하면 안 되는데 세습까지 시키면서 후대에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권리를 행사했다는 아주 어떻습니까? 이제 토지제도의 그 어떤 한계가 이제 도달을 했고요. 거의 썩을 대로 썩은 그러한 제도가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수조권과 토지의 소유권까지 매매 형식으로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매매. 그렇죠? 요즘 그 LH공사의 그 투기 의혹 이것 때문에 나라에 말이 많은데 이 글을 읽다 보니까 많이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땅 갖고 권력자들이 농민들의 땅을 수탈하거나 그렇죠? 괴롭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토지 제도를 잘 정착해야 나라의 기강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지문이라고 또 볼 수가 있네요. 요즘 시대에. 토지의 수조권은 관직 수행의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세습화했다. 세습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 녹봉의 대가인데 그걸 갖다가 세습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하여 새로운 관리들에게 나눠줘야 될 건데, 그렇죠? 그럼 새로운 신임 관리는 뭐냐면 이 사람들 점점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의 재정도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병폐, 고려 토지제도의 병폐 첫 번째가 이제 국가의 재정 부족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국가 재정 부족의 원인이 이제 나라의 병폐 첫 번째고요. 또 하나의 사전에 여러 명이 이제 수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사전 땅은 하는데 여러 명이 이제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점이 이제 발생돼요. 폐해죠, 폐해. 토지를 빼앗기고, 그렇죠? 토지까지 빼앗기고 노비로 이제 전락하는, 그렇죠? 이 농민들이 많아졌어요. 농촌층이 이제 붕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병폐 두 번째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올 이제 정도전이 이제 과전법을 시행하거든요. 전시과를 이제 물리치고요. 여기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정도전이 생각을 추론하라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이제 송곳을 꽂을 땅도 없이 부자의 토지를 빌려 경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국대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토지제도가 무너졌다. 그래서 그 폐단으로 이제 아마 정도전이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거다라고 추측이 되는 거고요. 또 국가에서 팔짱만 끼고 이제 구경만 하고 이득을 얻지 못해 국가는 더욱 빈곤해졌다. 그렇죠? 국가의 재정이 부족했으니까 그런 토지제도 계획에 필요한 이유가 대두될 것이다. 정도전의 생각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제 사전 개선 논자들이 나오겠죠. 이제 개선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병폐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는데 그 중에 이제 사전 개선 논자들, 그렇죠? 사전은 어떤 것이었다고 그렇죠? 그렇죠. 수조권이 부여된 귀족이나 관리의 토지였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전을 인정하되,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사전을 인정하되 일전 다주에 의한, 그렇죠? 하나의 밭에 여러 주인이 있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 또 하나의 사전에 여러 명이 수조권을 행사한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불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기존의 제도를 그냥 유지하자, 전시관을 유지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 문장을 이제 해석하면요. 이 사전 개선 논자들은 사전을 인정하되 일전 다주의 불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기존 제도를 유지하자.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이 사전주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부인하는 겁니다. 권리 자체. 그렇죠? 그리고 토지를 국가에 속한 것으로 인식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사전의 불법적인 운영을 개선하고자 주장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기업관임, 이 니은은 이제 뒤에 사전 개선론자들과 대립되는 사전 혁파론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전 혁파론자. 좀 더 이제 진보적인 거겠죠. 그래서 기업과 니은은 모두 수조권의 권한을 초월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 의식을 느낀 거죠, 이제 기존 제도에 대해서. 그래서 해결 방안을 제시한 와중에 이러한 개선론자들이 나온 겁니다. 또 이 사전 개선론자들은 기존 토지대를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뒤에 혁파론자는 이제 사전을 완전히 혁파하고 없애고 농민들에게 전객이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점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기업과 사전 개선론자들은 이제 니은과 달리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주장했다. 이건 아니죠. 이거는 기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사전 개선론자들의 주장과 또 사전 혁파론자들의 입장을 서로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는 그런 독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색을 비롯한 이승인, 권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수조권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는 전적을 기준으로, 그렇죠? 땅의 호적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사전 개선론자들이에요. 그 선후, 앞뒤를 따져서 사전의 불법적인 침탈 여부, 그렇죠? 이 불법적인 걸 아주 싫어하네요, 그렇죠? 일전일주의 원칙을 다시 세울 것을 주장했다. 그렇죠? 일전다주가 아니라 일전일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별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일전일주다 이렇게요. 자, 일전일주, 일전다주가 이거는 불법으로 인식을 했다 이렇게. 그래서 과전법을 시행하기 이전에도 이제 수조권을 기록해 놓은 전적이 있다. 그렇죠? 여기 전적이 있다 그랬죠? 명문화 됐다는 얘기입니다. 전적이라는 거예요. 명문화라는 것은 문서로 분명히 밝힌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급격한 정치 변화보다, 정치적 급격한 건 이제 뒤에 나오는 개선론자들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고려 왕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을 추구했다. 온건파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를 가시겠습니다. 이 3문단인데요. 이제 드디어 사전 혁파론자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들과 달리 이들은 뭐예요? 앞에 나온 사전 개선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사전의 불법성을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이제 겉으로 수박 겉핥기로 점진적이고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게 아닌 겁니다. 완전히 뿌리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을 혁파한다. 혁파라는 것은요, 묵은 기구나 제도, 법령 따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폐지하는 거예요. 폐지. 아셨죠? 그래서 토지를
새롭게 재분배한다 그러죠. 토지를 다 빼앗아서 이제 새롭게 재분배하는 겁니다. 이제 완전 근본 뿌리를 다 뽑는 거죠. 그래서 조준과 정도전이 이제 대표적인데 이 사람 이제 이색 등의 이제 주장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했다. 그죠? 그래서 미봉책이다. 이거 미봉정. 미봉책이라는 거는 임시 변통이라는 겁니다. 언발의 오줌 누기. 그죠? 임시 변통. 그죠? 임시 조치. 이러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과는 어떻다? 다르다. 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과 이 미봉적인 단어는 서로 대조가 되는 겁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근본적과 미봉적은 대조된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되고 대조되는 짝들이 반드시 분명히 우리 문단 안에 단어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관계를 잘 지어서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정리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한 거예요. 이들은 누구겠어요? 사전 혁파론자들이겠죠.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가들을 개별적으로 파요. 하나하나 이제 파악해서 그 사람들 전계획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겁니다. 이제 법적 지위, 그렇죠? 전계획이라는 것은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은 소작료, 소작료를 지급하던 농민이에요. 그래서 이 전계획을 지위를 준 겁니다. 그리고 국가는 모든 토지를 전계획 경작하는 소경전으로 규정합니다. 이제 소경전으로 이름을 지어서 이 소경전을 토지 파악의 기본 단위로 삼아서 개별 전객 농가를 뭐라고 한다? 호라고 합니다. 호라고 하고 국역, 나라의 그 어떤 병역이라든가 이런 부담을 주고 조세 수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다? 유명한 과전법이 되는 겁니다. 과전법. 그래서 이 과전법의 특징은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전계획이 경작하는 소경전을 규정했다. 이게 전국의 토지예요. 일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소경전을 토지 파악의 기본 단위로 삼았다라는 거 확인했죠. 사전을 혁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새롭게 재분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의 기록을 인정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개선론자랑은 다른 지점이 여기죠. 기록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렇죠? 예. 그리고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려 한 사전 이 개선론자들과는 달리 이 혁파론자들은 사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그렇죠. 발본색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봉책이 아닌 거예요. 또 니은은 기업과 달리 토지를 새롭게 재분배하자. 그렇죠. 혁파론자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우리 개선론자들은 어때요? 기존의 토지들을 유지하는 입장이지만 혁파론자는 어때요? 사전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농민들에게 전객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자. 다 뺏어서 농민들에게 나눠주자 이겁니다. 자, 이렇게 두 그 혁파론자들과 개선론자들의 차이점을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사전 혁파론자들이 사전주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 그렇죠? 나왔죠. 모든 토지를 국가에 속한 것으로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소경전을 경작하는 농민을 직접 파악해서 이걸 목표로 삼았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사전 혁파론자들은요, 사전주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부인한 거고 모든 토지가 국가에 속했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고요. 이 사전주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개선론자들은 사전주들의 토지의 권리를 인정한 거죠. 사전 개선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인정한 거 맞아요. 혁파론자들이 이렇게 됐다면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가 뭔지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전 혁파론자들은 이렇게 하면 패단을 야기하는 이런 일으키는 이런 기존 정치 세력의 경제적 기반이라는 것은 기틀, 발판, 자리, 토대, 터전이죠. 이러한 것들에까지 이제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무력화하는 건 근본적으로 해결시킨 겁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어떻습니까? 해결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토지제도 자체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정치 세력의 문제까지도 파악했다. 그렇죠? 정치 세력까지.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꼭 하시고요. 이제 네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문단. 이제 이상적 토지 제도를 실현하고자 이제 정도전이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정도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는 사전을 혁파하는 자는 이들의 주장은 당시 고려 토지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비판, 그렇죠? 당연히 현실적 비판했고 고대 중국 하상주 있죠. 고대 전설적인 나라 하상주 시대 이상적인 토지 제도를 실현하는 목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출발을 했다 그러죠. 근데 이들은 이상적인 토지제도가 실현되면 일반 농민들의 삶은 안정될 것이고 풍요로울 거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농민들로부터 국가가 필요로 하는 조세를 징수할 수 있어서 국가 재정을 또 건전하게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상적 토지제도의 실현의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농민을 부려서 이 소출, 생산량의 태반을 먹었다는 것은 경국대전에 나옵니다. 사전주들이 농민들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거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정도전은 어때요? 부자가 가난한 농민을 부려서 소출의 태반을 먹었다는 것을 국가가 관리들로부터 조세를 징수.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요. 이제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둔 것이지 관리들로부터 세금을 거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문제 푸실 때 어려운 지점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들로부터인지,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고 정확하게 서술어에 걸리는 이 부사어가 뭔지, 대상이 뭔지 이렇게 정확하게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지 않으시면 틀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요 대상, 객체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특히 이들 중에 유배의 경험을 통해 농민의 현실을 잘 알던 정도전, 그렇죠? 농민층의 안정을 바탕으로 국가 재정을 충실할 수 있는 이상적인 토지 제도를 창출하고자 이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과전법을 실시하게 된 이유가 바로 정도전의 생각이 여기 담겨 있는 거고요. 그가 조선 경국전을 저술했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생각이 잘 담겨 있는 겁니다. 조선 경국전이네요. 예. 그래서 정도전의 생각은 뭐냐? 천하의 백성으로 토지를 받은 사람이 없는 것을 이상적인 토지 제도가 갖춰야 되는 요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서 나오는 바, 모두 소출량 이런 것들은 모두 국가로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국가의 재정이 건전해지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조선 경국전은 이제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지에서 나오는 건 국가가입니다. 전부. 그래서 부자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어떻습니까? 꽂을 땅도 없이 부자의 토지를 빌려 경작한 1년 내내 부지런히 고생해도 먹을 것이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이 농민들은. 그렇죠? 그래서 부자는 편안히 앉아서 잠자고, 그렇죠? 농민은 소출의 태반을 뺏기고, 그렇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국가에서는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한다. 그래서 백성은 더욱 가난해지고 국가는 더욱 가난해지는 아주 나라가 망할 그러한 제도다. 그래서 조선 격궁주전에서 정도전이 과전법을 시행하게 된 그런 배경이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3페이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5번째 문단, 마지막 문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전법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내용과 의의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역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전의 문제는 토지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토지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사, 재정, 지방 모든, 그죠? 복합적으로 국가 운영에 전부 얽혀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제도 개혁의 어려움이 지금 나온 거죠. 토지제도 개혁의 난관점, 그렇죠? 곤란한 점,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제시한 거고요. 그래서 이 사전 혁파론자들의 주장은 뭡니까? 다양한 부분에서의 변화를 촉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자면 어때?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이제 부딪히게 되겠죠. 당면하게 되는 겁니다. 봉착하게 되고 반대, 그렇죠? 그 결과 현실적인 타협을 거쳐서, 그렇죠? 타협을 하되 현실적인 타협을 거쳐서 결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전법이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게 되는 배경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1391년 드디어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국가의 필요에 따라 재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전법이 시행됐고 제정됐고 과전법에서는 전현직 관리들에게 전직과 현직이에요. 품계에 따라, 그렇죠? 계급에 따라 수조권이 부여된 겁니다. 소유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로 낚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낚이지 않도록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수조권이지 소유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토지의 수조율, 모든 토지예요. 일부 토지가 아니라 수조율을 10분의 1로 통일시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A 부분은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 왜 이런 취지를 했느냐? 이걸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거는 일단 전시가와 대조가 되는 거죠. 과전법이. 그렇죠? 전시가에서는 수조율이 일정하지 않아서 폐단이 많았죠. 그래서 일정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했다? 통일시켜서 일정하게 균등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수조율을 10분의 1로 통일시킨 취지는 지나치게 높은 수조율이 적용돼서 농민들이 토지를 강탈당하거나 노비로 굴러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민들의 생활이 너무나 피폐해지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또 지나치게 높은 수조율로 농민의 삶이 어떻습니까? 힘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 거죠. 또 지방 호족들의 토지를 국가의 법적 형식으로 제도한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거고요. 여기서는 아닙니다. 지방 호족들의 토지와 농민에 대한 국가 영향력을 국가의 법적 형식으로 제도화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수조권 제도가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수조권 제도가 시행됐다라는 겁니다. 자, 과전법에서 수조권이 부여되는 토지는 경기 지역에 집중됐다. 그렇죠? 과전법에서 수조권이 부여되는 토지는 경기 지역에 집중됐다라는 거 이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수조권에 부여되는 토지를 전국으로 어떻습니까? 확대해서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게 했다. 이거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토지의 수조율은 10분의 1로 통일한 것이지만 어떻습니까? 수조권이 부여되는 토지는 이제 경기로 이제 제한이 됐다. 바로 뒤에 나옵니다. 수조권이 부여되는 토지를 경기 지역에 집중시켰다. 이제 한계점이 나오네요. 그렇죠?
예, 수조율은 똑같이 통일시켰지만 수조권이 부여되는 토지는 또 경기 지역에 집중시켰다. 집중이라는 거죠. 자, 집중이라는 말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세습은 허용하지 않았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토지의 수조율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또 전국의 토지를 국가의 필요에 따라 재분배했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수조권이 부여되는 토지를 경기지역에 집중시켰다. 그러니까 수조권이 부여되는 토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지 학교 시험에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분석하셔서 비교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과전법에서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수조권이 부여되는 토지를 경기지역에 집중시킨 겁니다. 그래서 과전법은 원칙적으로 세습이 허용이 안 됐어요. 전시과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죠. 전시과에서는 세습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나 관리가 죽은 뒤에 배우자에게 지급된 수신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에게 또 휴량전은 또 일부 세습되기도 했다. 예외가 있는 겁니다. 수신전과 휴량전은 일부 세습이 됐다라는 거. 자, 관리가 죽은 뒤 배우자에게 지급된 수신전, 휴량전은 일부 세습되기도 했다는 거 확인했고요. 이게 바로 과전법의 뭐다? 한계라는 겁니다. 자, 과전법의 성립은 사전의 혁파를 뛰어넘어서 고려 왕조의 국가 운영 시스템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의 기틀과 기초, 토대, 터전, 기반을 완전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밑받침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전법의 성립이 바로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의 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과전법입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가 먼저 탄생돼서 과전법이 성립된 게 아니라 과전법을 성립하고 나서 조선 왕조가 탄생한 거네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고려시대 토지대의 문제점을 밝힌 내용이고요. 이 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제도의 개혁방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을 중심으로 고려시대 토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사전이에요.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이 사전 개선론자들과 사전 혁파론자들의 입장을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타협을 거쳐서 과전법이 시행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제도 개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고려의 토지제도는 어떻습니까? 사전에 매매, 세습이 이루어지면서 붕괴되기 시작했죠. 매매나 세습까지. 그렇죠? 이런 폐단을 해결하고자 어때요? 각자의 해결책을 제시했죠. 이 개선론자들이. 그래서 정도전을 비롯한 이 혁파론자들은 과전법을 시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법제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글의 이제 전체적인 서술 방식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요. 고려 시대 국가 운영에 있어서 지방 과정을 분석한 건 없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고려 토지제도에 대한 상반된 입장. 그렇죠. 상반된 입장. 대조. 그리고 각각의 입장이 지금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건 맞는데 지금 문제점을 부각한 건 아닙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하나 조각을 내서요. 그래서 사전 개선론자들과 사전 혁파론자들 간의 상반된 입장은 제시된 거예요. 대조는. 그렇지만 이들의 입장이 지금 문제점을 막 부각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고려 시대에 시행된 토지의 특징을 고찰했죠. 토지의 가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했다. 특징은 나왔어요. 그렇지만 토지의 가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앞부분, 뒷부분을 잘라서 하나하나 OX로 확인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는 고려시대의 토지거래 사례들을 비교하여 토지제도 개념 변화. 이건 전부 다 아니네요. 비교도 하지도 않았지만 토지 개념에 미친 영향 이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유술상 특징 잡아내는 방법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서를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하셔서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하려면 여러 번 반복해서 시간을 재서 나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터득을 하셔야만 독서가 발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꼭 공부를 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사전 혁파론자들의 토지 개혁에 대한 인문예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지는 강의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구독을 눌러주셔서 계속 시청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